안녕하세요. 행정인 커뮤니티 김현 행정사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제 그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로서 기업에서 사내복지기금 설립에 관한 문의들이 많아서 이런 혜택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설립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많은 기업에서 중소기업들도 요새 사내복지기금에 대한 어떤 문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병원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이렇게 사내복지기금에 관심이 많은데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내복지기금이 뭔지 좀 정의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기업에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해서 설립하는 비영리 법인을 사내복지기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복지 후생을 기대할 수 있고요. 기업에서는 세제 혜택과 그 밖에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기업에서는 이제 세전 순이익에 5% 정도를 이제 기준을 하는데 요건 이제 법에서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꼭 지킬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최고 최저 한도를 이제 정해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이제 그 금액을 정해서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지금, 명의 신탁, 주식 등 요거를 자율적으로 이제 출연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근로의자의 날 행사 지원이라든가 뭐 체육활동, 문화활동, 뭐 창립 기념일이라든가 뭐 명절 선물 비용, 뭐 이제 장학금, 뭐 재난구호금, 뭐 여러 가지 용도로 해서 이렇게 해서 근로자들의 어떤 노동 생산성을 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 좀 활용할 수 있는지 좀 볼게요. 그럼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사내복지기금을 통해서 받는 여러 가지 이제 혜택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증여세라든가 근로소득세, 4대 보험 부과에서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증여세, 근로소득세, 4대 보험 등 이런 거는 부과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은 부담이 많이 이제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그 회사 측면에서 볼게요. 회사 측면 같은 경우에는 기금에다 출연한 금액은 100% 송금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해년도 이익이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출연 금액의 100%를 손비출을 해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업 승계 시에는 기업 가치를 낮춰서 상속 재원 마련이 가능하고요. 자기 주식이라든가 명의신탁 주식, 사후관리 부담하는 경우에도 이런 경우에도 복지기금으로 출연해서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근로자들한테 얼마나 애사심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정적으로 직원 관리가 가능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이런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내복지기금도 출여받는 기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비과세가 되고요.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으로서 송금사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근로복지기금에 유증한 어떤 그런 재산들은 피상속인이 있을 거잖아요.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는 분이 근로복지기금에 유증한 재산은 상속세 비과세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기업의 오너가 계시다. 그러면 회사의 근로복지기금에다가 그거를 출연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상속인들한테 비과세가 되는 부분도 있어서 상속인들의 어떤 상속세를 이제 비과세하는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근로자 측면에서 어떠한 좀 혜택이 있는지 좀 볼게요. 이제 근로자 소득을 얘기해 드릴게요. 만약에 이제 월 급여가 100만 원 정도 되는 어떤 그 직원이 있다고 할게요. 1000만 원 되는 어떤 직원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요 두 명의 자녀에 월 이제 학원비 같은 게 300만 원이 들어가고 한 3,600만 원 정도가 이제 지출된다고 이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기금을 받기 전에는 연봉이 한 1억 2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소득세가 한 2,270만 원 정도 나오고요. 4대 보험을 826만 원 정도 냅니다. 그 다음에 회사에서 이제 지급분 같은 게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964만 원 정도가 되고 합계가 대략적으로 한 4천만 원 정도가 조금 이제 넘는 걸로 이제 나오거든요. 그런데 복지기금에서 예를 들어서 일부를 지급을 해준다. 예를 들면 급여를 800만 원으로 짜고 복지기금에서 3,600만 원 정도를 자녀 학비 용도로 준다고 치면 소득세는 아까보다도 1,000만 원 정도가 줄어서 1,100, 6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4대 보험 같은 경우에도 한 200여만 원 정도가 줄어서 한 6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회사에서도 보험료 지급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회사도 보험료가 한 300만 원 정도가 줄어들어요. 회사에서도 내는 것도 반반 이렇게 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아까는 전에는 4천만 원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은 합계가 2,5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직원도 좋고 회사에서도 공과금 내는 것도 부담이 적고 그러면 서로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세금 등의 차액이 벌써 1,400만 원 정도의 어떤 절세, 어떤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큰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내복지기금을 설립을 해서 하시는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 기금을 출연하게 되면 100% 이제 송금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래서 법인세 절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 및 상생 협력 촉진 어떤 세제상 과세 대상 미환류 소득 계산 시에도 차감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기금 출연에 대해서 근로복지 기금에 대해서 증여세 비과세이 될 수 있다. 법인이 출연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지만 이런 경우에는 뭐 증여세 비과세가 될 수 있다라는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내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도 고유목적 사업의 준비금으로 손기 산입이 이제 손금 산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인세 절세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내복지기금을 하게 되게 되면 세제상 여러 가지 보험료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직원들한테도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고 직원들한테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증여세라든지 이런 것도 안 내는 부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만 절세 효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회사를 운영하실 때 이렇게 사내복지기금을 설립해서 병행해서 같이 운영하는 것들이 여러모로 좀 많은 혜택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그러한 정보를 좀 제공하고자 사내복지기금의 설립 혜택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가 있으니까 전화를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영상 제작에 힘이 되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